저는 진행을 맡은 원숙 연극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제시 가족센터의 장덕상 센터장님이시고요.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정수 센터장님. 네, 전주 MBC FM 모닝쇼를 진행하고 있는 김차동 DJ이십니다. 세 분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함께하는 분들이 저명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라 제가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김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정수 센터장님이십니다. 서정수 센터장님께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시면서요. 현재 미래병원 진료 과장에 재직 중이시고요.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맡고 계신답니다. 센터장님, 다시 한번 간략하고 명확하게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정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히 센터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희 그 센터는 김제 시민들에게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기관입니다. 삶이 힘들고 바빠하고 또 힘들 때 좀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하게 삶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제가 좀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중요한 사회적 과제인 자살 예방에 이르기까지 김제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힘들거나 유용하고 싶다 그러시면 자유롭게 저희 센터의 문을 똑똑똑 오게 해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똑똑똑하고 녹화하고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녹화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장덕상 센터장님, 김제시 가족센터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제시 가족센터장 장덕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을 응원하는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김제시 가족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민 누구나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 지원 전문기관입니다. 가족센터는 가족 구성원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족 관계, 가족 생활, 가족 돌봄,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전문 상담사, 사례관리사, 언어발달 지도사, 통번역사, 그 다음에 이중언어 코치 등 전문 자격을 갖춘 25명의 종사자하고 한국어 강사, 방문주도사, 보던 매니저, 아이돌 로미, 자원봉사자 등 102명의 지원 전문 인력들이 각 분야에서 우리 가족들을 응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족센터가 과연 뭘까 궁금했는데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좋은 정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전북권 청취율 1위를 차지하며 유지하고 있는 FM 모닝쇼 30여 년 가까이 매일 아침 만나는 멋진 남자 김차동 DJ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찬호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시작해서 9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오늘도 앙상블 TV 이렇게 저를 위해서 주제곡까지 연주를 해주십니다. 정확하게 1993년 방송을 시작했고요. 올해 31년째입니다. 이 역사는 대한민국 라디오 방송사상 2번째고요. 그리고 아침 방송사상 대한민국 방송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근데 제가 세계적인 라디오 방송을 쭉 살펴봤더니 이렇게 30년 한 진행자가 계속 진행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다고 하네요. 이건 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제가 초대받은 게 아닌가 싶고요. 오늘 이제 가족이 주제인데요. 라디오 방송은 주 타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심야 방송은 청소년 친구들이 타깃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 한낮 방송은 오피서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다음 출퇴근 시간은 출근하고 퇴근하는 직장인들. 근데 출근 시간은 등교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가족 단위 방송을 많이 듣습니다. 엄마 차 안에서 듣는 학생들이라든가 2시간에 같은 곳을 향하는 그런 출근하는 분들. 그래서 가족을 주제로 한 라디오 프로그램은 FM 모닝쇼만한 프로그램이 없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이 자리에 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여튼 저도 많이 배우고 제가 방송하면서 느낀 점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드릴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분과 행복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그 전에 오늘 이 자리를 즐겁게 열어준 앙상블 머무른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앙상블 머무르는 저희 음악과 무대가 관객들에게 머무르는 오랫동안 머물기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저희들은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음악가들이 모여서 만든 팀입니다. 저희는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음악과 무대 구성으로 좋은 음악적 공감과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한번 저희 팀원들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바이올린의 박은지, cello의 김수민, 피아노의 김윤미, 피아노의 안소명, 그리고 저는 머무른 대표를 맡고 있는 소프라노 김아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한 곡 아니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가능할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쇼스타크 비치의 왈츠입니다.
가족을 응원해라는 타이틀로 시작된 본 토크가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족은 대체로 혈연, 혼인으로 관계되어서 같이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 공동체 또는 구성원을 말한다고 하죠. 가족의 범위는 당연히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를 일컫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부터 가족을 주제로 한 토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것인데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족의 정의, 내가 생각하는 가족과 나누는 행복, 내가 나누는 가족 간의 희노애락, 여러 사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DJ를 하시면서 청취자들의 사연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김차동 DJ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가족에 대한 사연,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오늘 이제 주제가 전에 이렇게 그 앙상블 팀을 팀원들 이렇게 소개하신다고 그러셔서 우리 가족 소개할게요 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파트너의 가족이 아닌 패밀리의 가족이에요. 혈연. 그래서 그쪽으로 국한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라디오 방송, 아침 방송 특성상 가족 단위 청취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30년 방송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들었는데 다시 제가 결혼해서 초등학교 딸하고 같이 듣고 싶습니다. 30년 역사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긴 역사구나. 많은 사연들이 있는데 최근에 받은 사연 중에 요즘 이제 워킹맘들이 많잖아요. 이거 사회적인 고민인데 아이들이 쉬는 날 엄마는 출근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 가장 난감합니다. 다른 맞아요. 뭐 어떤 시설에 맡길 수도 없고 시설도 쉬니까 그럴 때 라디오를 켜놓고 가신대요. 애들 아침밥 다 차려놓고 그러면 사연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이들이 일어나서 무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목소리를 켜놓는데요. 그래서 이 애들한테는 내가 가족이구나. 엄마 출근한 빈자리에 내가 엄마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 가족의 범위를 제가 아까 파트너까지도 한다면 저도 그렇게 보면 가족이고 또 지금 이번 주에 저희 프로그램에 퀴즈라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퀴즈 프로그램에 주부가 지금 참여하셨는데 내일까지 이제 5곡을 이제 하는데 참여 계기가 뭐냐면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2. 예, 중2 아시죠? 중이 알죠. 중2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무서워요. 중2 아들하고 아빠는 연상 연하 커플이에요. 2살이 어리대요. 부인한테. 한마디로 철이 없어요. 그리고 둘이 맨날 싸운대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 둘만의 여행, 엄마한테 끼지 않고 둘만의 여행을 보내기 위해서 퀴즈 상품을 노리고 지금 5번째 곡까지 도전이에요.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근데 아들의 반응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빠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아들은 지금 사춘기의 권력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일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역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애들이 커가면서 성장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변화도 역시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게 무탈하게 넘어가야 되니까 매일 아침 사연들이 그런 사연입니다. 부부간의 결혼 기념일인데 남편이 모르고 그냥 출근했어요. 그럼 저는 늘 말씀드리죠. 뭐라고요? 결혼 기념일을 꼭 남편만 챙겨라는 거. 같이 챙기죠. 왜 남편한테 기대하는 속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챙겨. 역시 우리가 가족 생활하면서 많이 겪는 게 구성원들의 생일. DJ님, 그렇다면 결혼 기념일 때 남자들은 여자분께 기대하는 심리가 전혀 없나요? 그렇게 되어왔죠. 저희는 남자는 당연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센터장님들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 해주면 뭐 죄진 것 같고 결혼을 혼자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배우자의 생일이나 가족 생일은 가장으로서 챙기는 건 맞는데 네. 결혼 기념일을
그건 공평하게 해야죠. 공평해야 된다. 제가 반성하게 되는 이 시점 고백합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네. 우리 센터장님들도 얘기 더 좋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네네, 또 다른 얘기를 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기념일을 각자 챙기는 게 아니고 딱 같이 챙기는 거다. 네, 오늘 그렇게 합의 봅시다, 여성분들. 네, 좋아요. 다음에는요, 정신건강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챙기고 세상을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정신을 내가 놓은 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정신을 해린다, 요즘 아이들 말로. 그리고 뭔가가 혼란스러운 그 상태에서 내 자신을 지켜내기가 힘든 어떤 사회적인 분노, 이런 것들 앞에서 지켜내고 싶은데, 그럴 때 내 스스로에게 내가 어떠한 식으로 힘을 불어넣는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왜냐하면 그 여파가 가족에게 가거든요. 그렇죠. 특히 엄마라는 자리가, 부인이라는 자리가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내 자신을 지켜내는 힘, 비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네. 가족 생활하다 보면 네. 제 경험을 삽입해서 말씀드리면 네, 좋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고 네, 긴장되고 싸울 때도 있고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죠. 맞아요. 그렇게 뉴스 보다 보면은 짜증날 때도 있고 특히 사회나 정치 관련 뉴스 보면 짜증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부부 사이에 의견이 갈릴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요. 또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하다 보면 되게 이렇게 가족들이 저희 병원을 내원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렇죠. 긴장이 터지기 직전이나 갈등이 터지고 폭탄이 폭발한 뒤에 안 좋은 상태로 그런 증상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부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좀 서로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놓고 처지를 바꿔놓고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라 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럴 경우에는 짜증나거나 기분 나쁜 상황에서 역할을 바꿔놓고 얘기하라면 얘기가 안 되겠죠. 배우자 두 분의 컨디션이 최상일 때, 세상일 때, 결혼기념일 때, 술 한잔 할 때, 네, 또는 결혼기념일, 네, 네, 자식이 100점을 맞아서 기분이 좋을 때, 네. 두 분의 기분이 좋을 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역할을 바꿔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말하는 시간을 가져라. 말할 때는 꼭 상대방의 장점 한 가지 이상을 섞어서 네. 칭찬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따르시는 분도 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네, 네. 저 자신도 많이 부족한데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와이프가 지시를 내리면 지시를 내리면, 네, 중요합니다. 지시. 와이프가 지시를 내리면 잘 따라야 잘 따라야. 가족이 좀 평안하고 좀 행복한 상황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남편분 안 계시고 사모님들만 좋아 계시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이렇게 남편분들이 져주고 부인을 좀 떠받들어주고 하는 가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정이 되게 편안하고 많이 즐겁게 지속되는 것 같고 또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집에 웃음이 좀 넘쳐나는 가정이 불행한 가정은 거의 없거든요. 맞습니다. 우스갯소리나 조크나 농담을 한다든가 유머러스한 걸 한다거나 그런 것을 카톡이나 직접 얼굴에 대고 말하기 창피하면 카톡으로 이렇게 의사를 전달한다거나 하면 조금 분위기가 좀 좋게 되는데 가정 분위기가 좀 좋게 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는 네. 네. 결혼기념일은 본인이 챙기시는 분이에요. 그러실 것 같아요. 결이. 철저하게 세뇌가 네. 돼 있어요. 그리고 갖고 계신 본연의 결도 너무 고우셔서, 네, 사회의 모범이 되시는. 센터장님 지금 오신 분들이 다 권력자들이 있어요. 집안의 권력자. 걸렸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사연에서도 그랬다고 하는데 사춘기와 갱년기가 만나는 시즌이 된단 말이죠. 예. 되게 그런 경우에 보면 답은 알아요, 다들. 답은 아는데 정확한 답이라고 할 수 있는 팁이라 그럴까요? 부모와 자식의 세대로 이제 또 나눠지겠죠. 사춘기와 갱년기라는 그 단어 앞에서는. 그랬을 때 가장 쉽게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적인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또 어려운 걸 던졌나요? 저 왜 그런데요 오늘? 생각나는 대로 질문하라 그래갖고. 사춘기 같은 경우는 네. 부모가 계획을 해도 네. 제 경험이나 느낌상 시간이 지나면 네. 많이 해결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해결을 해준다. 네. 사춘기는? 네. 네. 갱년기. 갱년기. 아, 갱년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모르고 지나가거나 그런데 요새는 의학도 발달하고 그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그 갱년기를 좀 부드럽게 넘어가게 해주는 그런 보조약도 있고 약. 그렇기 때문에 약을 드신다고 해서 꼭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약도 많이 나와 네. 있고 그러니까 약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시고요.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본인도 괴로워하고 남편이 배우자분도 많이 괴로워하시는데 그럴 참 경우에는 괴로워하시죠. 네.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신다거나 꼭 세번 노크해 주시고 방문해 주신다거나 또 노크합니다. 3번. 정신과 의원 같은 데 가서 상담을 네.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기 궁금한 게 이렇게 많으세요. 암성 갱년기도 있습니다. 네, 모르십니까, 선생님? 김차장님도 갱년기신가 봐요. 갱년기 지나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실 것 같은데 지나가셨다고요? 오. 우리 오늘 여성들이 네네, 친근한 대사. 경기장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네. 갱년기도 남자 있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요. 여성만의 특권으로 생각하고 갱년기 몰라준다. 그걸로 가정 불화가 많거든요, 의외로. 맞아요. 센터장님께서 그 강력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남성의 갱년기, 여성이 바라볼 때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요? 남성분들 갱년기 오면 눈물이 많아지고요. 정말 네, 울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남자분이 네. 드라마 보다가 슬픈 장면이면 저쪽 구석에 가서 눈물을 치시거나 영화 볼 때 주로 혼자 가서 슬픈 영화 혼자 가서 보고 오거나 진짜 그러나 봐요. 눈물이 많아지시고 또 수면 상태도 조금 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감정이 조금 우울해지시거나 그 어떤 자극에 대해서 예민할 때가 있으시고 네. 물론 여자분들에게는 갱년기보다는 그 증상이 심하지 않습니다. 남자분들도 분명 그런 어떤 노화나 호르몬 변화로 인한 그 갱년기를 겪을 수 있으니까 부인의 따뜻한 보살핌이 꼭 필요합니다. 아, 따뜻한 보살핌. 적으세요. 역시 그 사연 라디오 사연에서 제가 정리하면 센터장님 남자는 갱년기 되면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 여자는 세져요. 예, 그 차이. 예, 맞습니다. 그런 걸로 결론 내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가족센터장님이신 센터장님. 요즘은 1인 가족이 많잖아요. 1인 가족이 많고 그러다 보니 저출생률이 또 사회적 문제 있고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만큼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적인 것이 떠오르는 게 계시다면 말씀 좀 한번 드려주시죠. 사실 저출생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우리 경제 지역도 지금 인구 소멸 지역 중에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인구가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심각성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금년에만 해도 김제시에서 초등학교 2군데가 폐교를 했고요. 아이고. 대책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부분에서 오늘 또 공교롭게 제가 오늘 지역에 있는 김제시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회적 측면에서 조금 제안을 좀 했어요. 이번 정책 부분에 대해서
자립청년이라고 해서 보호시설에서 보호받다가 고등학교를 주고 성인이 되면 사회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가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립청년들 중에 70%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대지에서 자립청년들을 위한 따뜻한 가슴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시민의 가슴으로 맞이해서 김대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보면 어떨까 제안을 하나 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미혼 미혼 부. 네. 네. 이 부분은 정말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많은 미혼모 엄마 그리고 자녀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겉으로 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통계를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김대에서 좀 따뜻하게, 편안하게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좀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인구정책 부분 중에 지금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가장 김관영 지사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외국인 유입 정책. 네. 즉 F2R 비자라든지 F4R 비자라든지 이런 비자, 지방 영주권 지역에서 살게 되면 그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런 정책들을 좀 세우고 있는데 김제시만 해도 지금 외국인들이 4,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 대비해서 5%가 돼요. 그런데 그 인원들에 대해서 지금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김제시청 내에 외국인 전담부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가족센터로 그런 민원들이 다 들어오고 있고 가족센터에서 현재 세통합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가족센터에서 일정 부분 애로사항도 해결해드리고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이미 생활인구의 5%가 넘었으면요. 김제로 보면 광안면 같은 데는 2개면 인구고요. 가장 큰 면이 금구면 같은 1개면 인구가 지금 이미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따뜻하게 정착할 수 있는 정착 여건들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게 좀 안타깝고 또 이분들이 그러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가족 동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족 동반해서 들어온 아이들이 엄마도 한국어가 잘하고 아빠도 한국어가 완화하지 못하고 또 아이들이 성장에서부터 한국에서 큰 게 아니고 중간에 입국을 했기 때문에 한국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배려나 서비스가 없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국의 또 김제 지역의 인구 소멸지역인 전라북도 지역이 정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받아들이고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인구 소멸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가족센터에서 하는 일이 그야말로 다 가족으로 이루어진 미혼모도 미혼부도 또 우리 외주에서 오신 분들도 모두가 가족인 거죠. 그 속에서 시에서 도에서 나라에서 시성해 나가고 이 가족을 지켜내가는 한마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깊이 드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조선 가정이라든지 한국어 가정이 네네 많습니다. 시골 쪽. 네. 지금 이제는 정말 그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맞춤형 서비스 제도가 촘촘하게 만들어져요. 특히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돌보미 선생님들 많이 나와 계시는데 돌보미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네. 전출생을 극복하는 데에서 정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공동육아 나눔터 같은 부분, 이 부분은요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아이들을 어느 시설에 데려다 놓고 또 데려가고
이렇게 보호하는 게 아니고 네. 이 두 가지는 부모들이 집에 가서 돌봄 선생님이 가정에 가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이고, 공동육아사업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서로 품앗이로 우리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의미로 좀 맞습니다. 펼쳐지고 있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돌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가장 따뜻하게 그 부모들이 직접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이 두 가지 정책들을 굉장히 좀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지식을 배우는 듯한 그 정보를 알게 되는 알찬 시간,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센터장님, 그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딱 답이네. 그 인내가 안 돼가지고 정답이신데요, 정말. 잘 생각하고 답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답을 말하셔가지고 인내, 이유인즉 부가적인 설명을 좀. 네. 물론 이제 배려,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뭐 이렇게 공감, 상대방의 그 감정을 공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인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하면은 오래 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날 때, 기분이 안 좋을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고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풀리잖아요. 맞아요. 습관이나 훈련을 하면 큰 무리 없이 나중에 늙어서 삶을 지도할 때 그래도 괜찮았던 삶이다, 가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첫 번째 단어로 참을성, 인내를 생각했습니다. 네, 지당하신 말씀. 센터장님이 해맑은 이유를 아시겠죠? 네, 사리가 나올 듯.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행복한 가족을 영위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김차종 DJ님? 저 역시 우리 청취자들한테 배웠는데, 저는 거리, 일정은 거리. 거리. 구성원들의 거리. 맞습니다. 그 사연 중에 역시 이제 그런 사연 저도 공감했는데, 아들이 너무 속썩여서 그 부모님이 그러셨대요. 옆집에 가 잠시 놀러 왔다고 생각해라. 옆집 아줌마. 그러면 하나씩 화나는데요. 제가 스트레스 받나 보나, 저러다 가겠지. 이러니까 너무 편하네요. 저러다 이게 가겠지? 내 자식이다. 평생 가야 된다. 제가 뭐 잘못하면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공간의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 이런 게 필요하다. 인내 거리 이렇게 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거리. 네. 일정 거리. 네. 공간의 거리도 있죠. 마음의 거리. 사회적인 제도. 세 분의 가족을 지켜내는 행복의 근원에 대한 생각을 다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또 아름다운 노래 듣고 싶죠? 먼저 최진 씨의 시간을 기대어, 이문세의 소녀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야겠습니다.
난 기억하오 난 추억하오 손에 저물인 우리의 관계도 사랑하오 편히 보낸 모습 그리워하고 또 잊어야 하는
뭐 이렇게 주무신 건 아니시죠, 세 분? 아무런 미동이 없으셔가지고 한바탕 일어나서 깨울 뻔했잖아요. 네, 잘 들었죠. 이문세 소녀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김차동님? 네. 늘 MR이나 네. 경음악 듣다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름다운 앙상블 관현악으로 들으니 어떠세요? 저는 그 아침 방송 때 이렇게 또 오픈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청취자도 모시고 네. 이렇게 연주도 라이브로 하고 네, 얼마나 네. 좋을까. 네. MBC한테 말하면 네. 되죠 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그러니까 하는 건데. 이루어질까 싶어요. 부러웠습니다. 네. 부러웠습니다. 도깨비만이 가능한 일인가? 자주 불러주세요 대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관객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 타임! 두 장씩을 뽑아서 그 내용과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잘했고 오늘도 잘했고 내일도 잘할 거잖아. 칭찬해 유린. 누구십니까?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호명되신 분 나와주시고요. 김재시 누구나 구애받지 않고 행복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대희. 오! 네. 안녕하세요 김재시 여러분. 저는 김제의 자랑이 될 한 시민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직 6월인데 후덥지근하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의미 있는 시간 보낸 덕분에 오늘 하루가 정말 아름답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길도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들어가시고 오늘 하루 마지막까지 아름다우시길 바랍니다. 우선 방송 클로징 멘트만 성함이 네, 오유진님 마지막 한 분입니다. 뭐 대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할만해요. 대상이라고 할만합니다. 김태혁 홍삼 진액 30포. 예. 후원을 하셨는데요. 그건 제가 한번 뽑아드려도 될까요? 김제시 가족센터의 아이돌 장덕삼이 왜 이래요? 잘 모르겠어요. 너 짜증이 날라 그러네, 센터장님. 장덕삼 센터장님, 여기다 하트 그렸어. 오늘도 최고가 내가 아니고 이 양반이 멋지구만. 나 이거 안 할래. 곽혜영님 안 할 거야. 네. 뭐 하신데 잘 챙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귀한 시간을 이 세 분 패널 귀하신 분들과 귀한 시간을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정보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만났으면 쓰겠네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주어진 시간이 있는 관계로 이로써 이 시간을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음악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머브리 앙상블의 동요 엄마야 누나야와 고향의 봄을 들으면서 이 시간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원숙 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을 듣겠습니다. 엄마야
같이 아시는 분 나오면 같이 해주세요. 네, 같이 해주세요. 같이 불러요 저희.